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중간고사 여러분들 아직 내 거는 이제 제출 기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출 기한까지 이제 맞춰서 제출해 주면 되죠. 다른 과목들은 뭐 중간고사 보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학생들이 워낙 열심히 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래도 이 과목은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는 뭐 제 과목은 점수를 잘 줍니다. 그러니까 뭐 점수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점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주니까 점수를 잘 준다는 전제하에 내가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기업들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아쉬워하는 점이 불필요한 스펙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지 않은 불필요한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뭘 중요시하는가? 직무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직무 능력이 중요하다. 토익 900점을 맞았는데 스펙은 정말 좋죠. 그런데 우리 회사에 물건을 구입했다고 찾아오는 해외 바이어, 거래처 바이어를 공항에 가서 모시고 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영어로 실수를 엄청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토익 900점이 해외에서 오는 이메일에 대해서 응대를 하라 그랬더니 그 이메일에 대해서 응대를 못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들 간에 무슨 소문이 나냐면 한국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면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내가 원하는 답을 듣는다. 이런 그 해외 바이어들 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좋은 회사들의 토익 뭐 800점 이상, 850점 이상, 심지어 900점 이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업무용 이메일을 제대로 답시를 못한다. 해외에서 우리 자기 회사 물건을 사준다고, 매출을 올려준다고, 돈 벌게 해준다고 하는 그 외국 손님을 나가서 영어로 응대를 하지 못한다. 그럼 토익 그거 800점, 850점, 900점 그게 뭐냐는 거죠. 회사를 상대로 저 영어 잘해요라고 들이밀은 자격증 아니에요. 점수 아닙니까? 저 영어 잘합니다라고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런 일을 15년, 10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같아도 학생들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10년, 15년 계속 그렇게 성적을 들이밀었는데 토익 점수는 뭐 850점이다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바이어 응대가 안 된다. 이메일 답신이 안 된다. 이런 거를 10년, 15년 겪으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스펙 안 믿겠죠. 학생들이 제출하는 여러 가지 성적, 점수 이런 거 믿겠어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실력을 검증하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학생들이 이 지원자가 일할 준비가 됐는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계속 검증하려고 듭니다. 그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뭐 저는 점수 잘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직무 능력을 잘 갖추도록. 직무 능력 어떻게 하느냐고요? 직무 능력은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을 서로 이제 배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캡스톤 디자인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졸업 작품제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뭐 나는 재학 중에 한 12개 정도는 하고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12개 정도 그런 것이 자격증 뭐 100개보다 낫지. 그렇다고 자격증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자격증 있으면 이제 공기업 한전 같은 데서는
그 자격증 소지자를 보니까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한전 갈 사람 한전 갈 사람 아닌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또 다시 좀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이쪽 그 간선의 보호 장치까지 한 것 같고요. 내 생각에 진도는 간선의 보호 장치까지 했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진도가 좀 빨라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진도가 좀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용어를 좀 공부를 하자고 해서 용어집 한 주 했던 것 같아요. 용어집을 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그 두 학생이 이제 저한테 알려왔어요. 또 학생 두 명이 교수님 그 전기설비 기준 올해 개정됐습니다. 이거를 알려와가지고요. 굉장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전기설비 기준이 그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설비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설비 교재를 선정하거나 전기설비를 강의를 할 때 그 점이 상당히 주의할 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보거나 하고 이럴 때 그런 점이 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올해 1월에 바뀌었는데 제가 그거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의 실수라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걸 한번 이제 정리하고 짚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내는 걸로 이렇게 중간고사를 정했던 거고요. 그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은 대체로 뭐 중간고사는 잘 치른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선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되죠. 간선 메인 라인이잖아요. 메인 라인이니까 이제 그 수용가로 들어와서 수용가에 그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가장 중요한 메인 라인이니까 간선을 잘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기에 있어서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전류가 그게 항상 일정하고 잘 흐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전류에는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다, 변수가 있다는 거죠. 전류가 갑자기 기준 어떤 그 전기 용량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전류가 흐를 경우에, 그러면 그 간선에서 갈라져 나와 가지고 분기시키고 또 그 분기된 곳에서 전기 에너지 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정해진 거 이상으로 전류가 흘러버리면 전기 설비도 망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하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들도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한 전류에 대해서 전기 설비를 보호해야 되는, 간선 설비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류가 새 나가는 거예요. 전류가 새 나가는 겁니다. 전류가 새 나갔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보호기하고 과전류가 흘렀을 때 과전류를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인데요. 여기 보면 earth leakage breaker라고 합니다. earth leakage.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새 나간다는 거죠. 땅으로. 그래서 전기가 전기 그 회로 안에서 돌아다녀야 되지 땅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땅으로 나갈 때 그것이 어딘가를 통과해 버리면, 만약에 그게 생물이면 그 생물이 죽어요. 보통 이 지구상의 생물들이 새는 다르죠. 새는 땅을 짚고 서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무에 올라가 있다든지, 그죠? 새는 그 발이 땅에 전선, 그러니까 새들은 왜 전선에 올라앉았는데 감전되지 않는가? 걔네들이 만약에 한 발은
전선에 올려놓고 다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또 신체의 일부분은 땅에 닿으면 걔들은 그 감전이 되겠죠. 새의 몸을 통해서 전기가 얼른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전기가 땅으로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사람이나 어떤 육상동물 같은 경우는 이게 땅을 딛고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런 그 지락된 지점에 뭐 이제 지락이 일어나는 땅으로 전류가 이렇게 새나가 버리는 그런 지점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그 왜 사망하는가 그 전류가 심장을 지나가거든요. 심장을 지나가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누전 차단기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땅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지락이 생겼을 때 부하기기, 금속체 외함 등의 고장이 발생한다는 거죠. 등에 발생하는 고장 전압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 검출합니다. 검출하는 것도 있고 차단기 부분, 요것들을 일체로 조합해서 누전 차단기라고 한다. 누전 차단기는 지락 차단 장치다. 지락 차단 장치 중에 하나이다. 누전 차단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이건 이제 변압기는 요거는 옥 외에 있는 거죠. 옥 내에 있을 수 있나? 옥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변압기. 자 그것들이 이제 그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 검출부가 있고요. 검출부가 있고 또 전원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폭 장치. 이건 이제 모터네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전류를 차단할 때 아크를 불꽃에 대응하는 장치죠. 과전류 투입 장치, 전류에 과전류가 흐를 경우 그거를 검출해서 차단하는 장치고요. 누전 투입 장치, 지락이 발생할 경우에 지락 전류가 흘러서 JCT는 뭐냐면 이제 영상 변류기다 이렇게 영상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통과하는 불평형 부하 전류를 검출해서 트리코일을 이사시켜 가지고 차단시킵니다. 개폐기구는 개폐를 향하는 레버 기계 장치고요. 시험 버튼은 누전자 차단기 이제 성능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시험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 동작 특성으로 보면 누전 차단기의 동작 특성. 지락이 발생하면 영상 변류기 JCT요. 2차 측에 전압이 유기되고요. 유기된 전압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증폭시키고 증폭된 전압을 가지고 사이리스터를 구동시켜 가지고 여기에 직렬로 연결된 전자장치를 차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내장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를 검출해서 차단하고요. 지락 차단기가 직렬로 몇 개 접속될 경우에 상위 차단기와 하위 차단기가 적절하게 동작하도록 지락 차단기의 전격 감도를 설정한다. 그래서 전격 누전 차단기의 종류 및 전격 감도 전류가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락 차단기를 이제 여러 개를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락된 부분과 가장 가까운 곳, 그 차단기를 먼저 차단합니다. 지락된 부분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차단기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 그래서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체 외함을 갖는 전기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는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체 외함을 갖는 금속체 외함을 갖는 이제 금속체 케이스를 말하면 돼요. 금속체 케이스다 이렇게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속체 케이스다. 이제 의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그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죠.
특고압, 고압선로 변압기에 결합되는 300V를 초과하는 저압 전로에다가 외음적으로 해야 된다.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저압 전로에 누전 차단기가 반드시 설치돼야 됩니다. 화약고 내에 전기 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화약고 내에, 그다음에 플로어 히팅, 또 로드 히팅 등으로 난방 또는 발열선 했을 경우에, 그죠? 발열선, 전기 에너지를 바로 열 에너지로 바꾸는 발열선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전기 온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누전 차단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풀장이나 수중 조명, 이런 곳에 절연 변압기를 시설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2차측 선로 전압이 30V를 초과할 경우에, 이거는 그래서 이런 곳에는 반드시 꼭 누전 차단기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권장하는 곳은 어디냐? 습기가 많은 장소, 그다음에 옥외 시설 선로를 사람이 닿기 쉬운 장소에 시설했을 때, 그다음에 건축 공사 등에 사용되는 가설 전기, 공사 도중에 사용되는 가설 전기라는 임시로 사용하는 어떤 전기 설비들인데, 그런 경우. 그다음에 아케이드의 조명 설비, 그다음에 가공 전식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를 누전 경보기로 대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누전 경보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개통이 매우 긴 저압 선로 또는 회로 차단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선로에는 누전 차단기 대신 누전 경보기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누전 차단기의 시설 방법은 우리 학생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